TSV 공정을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미반도체가 만든 장비가 제일 잘합니다. DDR5가 드디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온 타픽으로 아비코 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니까 그러면 기판, 그 다음에 주변 기기들, 주변 기기 중에 아까 얘기했던 HBM, 삼성 하이닉스가 이번에 HBM3를 또 개발해가지고 또 그걸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간 건 2가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3를 만드는데 HBM을 만들 때 그럼 HBM을 쉽게 만드느냐? 그러진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DDR5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D램의 어떻게 보면 D램의 최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 D램보다 훨씬 더 대역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게 층을 엄청나게 쌓았죠. 소위 말하는 적층이라고 하죠. 그렇죠. 적층을 이게 한마디로 벽돌 쌓기를 엄청 했다는 건데 이게 순간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이거를 그럼 적층을 쌓으면 층 간에 이동이 돼야 되죠.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거미 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지네발 같은 거, 옛날 반도체, 예. 그거 지금 갖다 주면 쓰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볼을 썼습니다. 볼. 어디죠 거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 볼을 썼던 항상 그때 볼을 만드는 회사가 또 떴습니다. 솔더볼인가? 솔더볼. 볼. 예. 그걸 이제 여기 기판이랑 연결하는 그런 거 썼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적층을 하면 이 층 간에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려면 미세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TSV 공정이라고 하죠. TSV 공정. 네. 예,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 그게 한마디로 뭐 through 실리콘 해가지고 뭐 구멍 뚫어준다 이겁니다, 그냥. TSV 공정을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한미반도체가 만든 장비가 제일 잘합니다. 요즘 한미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뭐 장비주 중에는 계속 강했었죠, 걔는 유일하게. 사실 뭐 규모도 엄청 크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HBM뿐만 아니라 뭐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TSV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봐야 된다. 한미반도체 지금 오늘 조용하게 이렇게 뭐 조금 올랐던데. 지금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연간 실적을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삼성전자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회사들이 갖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TSV 공정에서 특화되어 있는 회사 한미반도체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제일 중요하다. 핵심 키워드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머리에 집어넣으면 머리에 딱 안 쓰죠. 그래서 장비는 한미반도체, 부품은 이스페타시스. 네, 이렇게 두 개만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대형주는 SK 하이닉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압축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변두리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죠, 뭐. 예. 뭐 TSV 공정에 관련된 모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작은 회사도 있고 뭐 있지만 지금은 대장을 보셔야 됩니다. 예, 대장을 보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그러면 또 뭘 할까 뭐 사람들이 뭐 되게 막 찾을 겁니다. 이제 관련주 뭐 지금 증권 방송 전문가들 뭐 그다음에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들 나와서 새로운 거를 자꾸 던질 텐데 뼈대는 여기 두 개를 먼저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소재는 뭐가 들어갈 거냐? 소재라는 건 사실은 뭐 이게 GPU나 CPU나 뭐 D램이나 랜드나 다 뭐 똑같죠? 맨날 겹칩니다. 예, 다 겹칩니다. 뭐 원익 QNC 이런 애들 뭐 좋겠죠, 그냥. 예. 맨날 겹치더라고요. 예. 그럼 뭐 그런 애들은 근데 그게 너무 겹치니까 신선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소재주는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AI 관련돼서.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DDR5도 또 하나의 또 대세인데 지금 AI 때문에 살짝 묻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AI 관련돼서 산업이 발전하면 DDR5의 사용 영역은 점점 늘어날 거고 엣지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또 DDR5가 더 들어가야 될 거고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처리를 2배 이상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CPU의 성능을 뒷받침해 줘야 되고 그러면 결국엔 GPU의 성능도 뒷받침해 주려면 이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DDR5는
이번에 반도체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AI 칩도 있지만 뭐 바닥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DDR5가 드디어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개화가 된다. 예. 그래서 올해 뭐 15에서 20%까지 뭐 점유율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DDR4에 대한 재고는 더 이상 안 만들고 내보내고 그러면서 DDR4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DDR5는 새로 나오니까 또 비싸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럼 DDR5 관련주 치면은 뭐 아마 인터넷에 엄청 뭐 나오겠죠, 뭐 사실. 수십 개 나올 겁니다. 네. 네. 뭐 이미 한 몇 해 전부터 사실 이야기 됐던 것들이라. 네. 예.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신 종목이 탑픽으로 예. 아비코전자를 보고 아비코전자.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재모 대표님이 워낙 또 잘 아시고 아, 예, 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아비코전자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는 이걸 딱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형주에서는 SK 하이닉스 보시는 게 맞는데 앞으로 그런 반도체가 지금 뭐 보면 막 증권방송 이런 거 보고 계시면 당장이라도 막 그냥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뭐 10만 원 가. 저한테 질문지가 오늘 뭐라고 왔냐면 삼성전자 9만 전자 바라볼까? 바라봐야죠. 바라보는데 그게 언제 갈지는 사실은 뭐 그렇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거는 부처님도 모르고. 그 질문에 엄청 희망사항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 8만 전자 때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8만 전자, 9만 전자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능력자들 보면 좀 9만 원대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진짜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은 그 개척자, 그렇죠? 그 가격에 사셨다는 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자면 단가를 낮추셔야 된다 지금.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사셔야. 그렇죠.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더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사봐도 된다. 예.